여러분 뒷바퀴에 와서는 이 UKL2 이 플랫폼에서 BMW와 미니가 같이 혼용 생산이 아니라 원래 이제 미니 거를 BMW가 주도적으로 리드를 하는데 엄청난 운동 성능이 나오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동차 운동 성능, 뒷바퀴의 캐퍼시티, 안정성과 조종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암과 이 암이 W15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캠버로 벌어지면서 차가 코너를 오른쪽으로 세게 돌 때 왼쪽이 눌렸을 때 왼쪽 바퀴가 최대의 접지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 W15의 방식을 가지고 이 뒷바퀴의 움직임을 W15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트레일링 암으로 얘를 잡아주는데, 보통 전륜구동차들이 이 트레일링 암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일자로 뻗어나가죠. 근데 얘는 이렇게 꺾어갖고,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쭉 꺾어갖고 잡아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꺾였거든요. 그러면 움직일 때 얘는 이 롤 방식이 체결될 때 얘가 더 약간 90도로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자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일자로. 왜? 말 그대로 트레일링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암의 이름이, 명칭이 트레일링 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BMW는 싫은 거지. 운동 성능이 끼깔나게 나오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뒷바퀴의 접지와 조종성, 추종성, 앞을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뒷바퀴는 모든 상황에서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전륜차를 멀티링크로 아무리 입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뒷바퀴에 축이 들어와서 잡질 않는 이상은 서스펜션의 설계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혼다나 BMW나 이런 애들은 참 스포츠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접지를 잡으려고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벤츠의 A 클래스보다는 뒷바퀴의 접지력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미니 컨트리맨을 타고도 사정없이 쏘고 다니고 잡아 돌린 거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앞바퀴에서 말했듯이 운전자의 운전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스포츠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스프링, 그 다음에 뒤쪽에 댐퍼를 거리를 멀게 해서 뒤쪽 댐퍼에 진동 댐퍼를 달아놨죠. 이렇게 진동 댐퍼가 떡하니 달려 있어요. 저쪽은 안 달려 있어요. 저쪽은 왜 안 달려 있을까요? 양쪽이 진동 파동이 발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의 어떤 운동 특성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받는 어떤 하중이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진동 댐퍼가 달려 있고 이쪽에는 진동 댐퍼가 없어요. 대신에 이쪽에는 진동 댐퍼가 이쪽에 있죠. 안쪽에. 저기에는 안쪽에 없는데 왜 이렇게 진동 댐퍼가 다르게 설치가 돼 있을까요?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가 똑같이 진동 파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바퀴에서는 스프링을 타고 올라가는 진동 파동을 잡고 싶었던 거고, 왼쪽 바퀴에서는 댐퍼를 타고 올라가는 진동 댐퍼를 잡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 진동 댐퍼를 단 거죠. 이건 뭐냐?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면밀하게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파동 진동을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뭘로 느껴지냐? 운전하면서 고스란히 느껴지죠. 차 정말 쫀쫀하고 좋다. 현진아, 차 몰아보니까 어때? 너무 좋습니다. 야, 내셔널 모터스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또 내셔널 모터스 판매 전화번호 찍어. 야, 땡 찍어. 지금 찍어. 이런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의선 수석 부회장님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생산 라인 안쪽에 도포 실링 한번 딱 보실까요? 빈틈을 찾아주세요. 빈틈을.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르실까봐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요렇게 도포와 본딩과 실링을 발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건 댐퍼와 스프링이 세팅이지만 고급 승차감을 위해서 여기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댐퍼의 끝을 상단에 묶어놨다는 거. 뒷바퀴 디스크 브레이크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실망했어요. BMW가 확 쏠려버리는 솔리드 브레이크라니. 이거는 제가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BMW가 4천만 원이 넘는 차에 확 쏠리는 솔리드 브레이크를 넣는구나. 이거를 봤을 때 내셔널 모터스가 밀어줘도 노 사장은 강단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진도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와서 일단 이쪽에 이렇게 누워있는 인터쿨링이, 이쪽 파이프 보시죠? 요 위에서 터보에서 과급된 게 여기로 와서 식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와서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 라인을 타고 전치식의 인터쿨링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미션에 대한 오일 쿨러죠. 오일을 쿨링을 해서 미션의 컨디션을 되게 좋게 해주는 거고, 이 미션은 현재 자동 8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보면 가장 놀라게 될 부분이 이 미션입니다. 굉장히 미션이 마음에 들어요. 후륜의 그 BMW를 타는 그 느낌처럼 미션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파워트레인에서 여기 짧고 여기 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니까 여기에 이렇게 브라켓을 설치했는데 요거 보세요. 끝장나잖아요. 그리고 딱 진동을 흡수할 수 있게끔 알루미늄 합금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양쪽에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를 갖게 해서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던 급브레이크를 밟던 어느 상황에서도 토크 스티어나 한쪽으로 차가 쏠리는 걸 방지해주는 파워트레인을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전륜 차들은. 그래야 좀 쏘거나 뭐 할 때 전륜의 핸디, 불리함을 운전자가 못 느끼게 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서브프레임. 보통은 여기서 하나 꽂아버리는데 얘는 끝에 뒤로 쭉 빼서 꽂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엔진과 미션이 있어서 얘가 이걸 떠받들고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안 좋으니까 여기를 싹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나가버리죠. 위로도. 이쪽으로도 빼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 아까 본넷 후드 그쪽에도 앞쪽으로 가는 지지대가 있듯이 끝까지 빼서 엔진을 서브프레임 안에다 가두겠다. 굉장히 잘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전륜차도 끄떡이 없는 거고요. 아까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 알루미늄 합금 제가 잘 만들었다 그랬죠. 밑에 쪽에 있는 개뼈다구 같이 생긴 거, 요것도 두 개의 방향성이 같아요. 같다라는 건 뭐냐면 엔진을 세게 잡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는 반대로 틀죠. 180도나 90도를 틀어서 수직으로 잡으면 수평으로 잡거나 뭐 볼 방식으로 잡거나 하는데 얘는 서스펜션도 롤케이크 방식의 롤케이크를 썼듯이 여기도 롤케이크의 롤케이크를 써요. 이건 뭐냐? 엔진을 강하게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엔진 진동이 과거처럼 심했더라면 이렇게 잡았을 때 진동이 좀 타고 들어오겠죠. 근데 물론 여 안에 소재를 진동을 흡수하는 소재를 넣기 때문에 덜 오겠지만 또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상세가 되겠지만 그래도 원래는 같은 롤케이크를 같은 방식으로 잡겠다는 건 제조사가 엔진을 사정없이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현대나 국산차들 또는 일본 차들은 보면 안 보이는 쪽 미션 쪽의 마운트는 스틸을 쓴다 그랬잖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이거거든요. 대박이네요. 알루미늄입니다. 안 붙죠. 인사이드 패널이 나가는 프레임에 닿는 여기도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제조사가 미친 듯이 또는 자기의 프라이드를 담아서 우리는 꼼수를 쓰지 않고 뭔가를 만들 때 철학과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한치의 흐트럼 없이 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 서브 프레임이 위쪽에 프레임에 닿는 이 부분이 원래 여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아래쪽에 잔진동이 많이 흡수가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죠. 돈을 아끼거나 아니면 사정없는 강성이 필요했거나.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아낀다 보다는 BMW는 여기를 이 스틸을 쓰고 가는 건 강성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얘네가 이 정도의 차를 만들 때 다른 쪽에 돈을 쓴 걸 보면 저기에 알루미늄을 합금을 아낄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를 몰아보면 하체가 엄청 세다라는 걸 느껴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롤, 여기에 있는 이 롤의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죠.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도 보통 다른 회사는 얘하고 얘의 위치가 같은데 얘는 이쪽이 살짝 높아요. 요것도 움직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BMW는 얘가 움직임에 있어서 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썼네? 아니죠. 여기는 알루미늄 합금을 안 썼어요. 근데 왜 색깔이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부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진동을 흡수시키려면 이쪽을 알루미늄 합금을 써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롤은 알루미늄 합금을 썼어요. 얘는 스틸이고요. 사실 이게 얘가 이 서브 프레임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왔다라는 거는 이 서브 프레임을 통해서 가는 진동은 이거 하나고 얘는 이쪽 차체를 타고 진동을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보다는 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이 다른 이유는 얘가 서브 프레임에 붙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저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강성과 잔진동의 어떤 상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전륜차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스틸을 이렇게 딱 쓴 거는 강성이 무지하게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뭐냐, 겁나게 잡아 돌려도 굉장히 앞바퀴가 강하게 노면을 홀딩을 합니다. 굉장히 설계를 잘했어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렉 타입이라고 봐도 되죠. 보통 옛날에는 렉 타입이 이쪽에 모터인데 요새는 저렇게 병렬로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컬럼식과 렉의 중간쯤에 모터를 두는데 저것도 스티어링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서스펜션에 이 알루미늄 합금 너클함을 저희가 되게 칭찬했는데, 얘가 지금 차를 내리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차를 띄웠기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올라가면 여기 요 볼 조인트, 여기가 볼이 피봇이 캠버는 완벽하게 되는데 여기에 캐스터 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쪽에 캐스터 각이 별로 없을까 했는데, 위쪽에 아까 제가 했던 이 삼각 꼭지점이 앞쪽으로 뻗어나가고 저게 대각선으로 왔기 때문에 요 피봇에서는 자체적인 캐스터를 주지 않아도 요 세 꼭지점에서 캐스터를 어느 정도 만들었으니까 됐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좀 좋은 승차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여기까지 만약에 캐스터를 좀 각도를 꺾어버렸으면 굉장히 거북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부분에서 여성 운전자를 위한 배려, 그 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들과 운전 경력이 별로 없는 남자분들한테 그래도 이 차가 막 쏘는 차는 아니다, 어느 정도 완만하게 탈 수 있다라는 건 여기서 마지막 세팅을 잡은 게 아닐까 싶고요. 자, 여러분, 이 단열 소재하고 흡음 소재를 보면요, 이쪽에서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쪽 벽이 전부 다 흡음 처리가 돼 있어요. 저거는 미니 컨트리맨에서 제가 이미 보여줬던 부분이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굉장히 조용하고, 단열 소재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여러분 그냥 끝까지 쫙 한번 가볼까요? 쭉. 여기 이거 누가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잘해요? 어디 틈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말이 많고 변명이 있었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어떤 식인지 한번 볼까요?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우리 수석 부회장님,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는 돈을 아낄 줄 몰라서 단열 소재를 끝까지 이렇게 뺐을까요? 얘네도 차 팔아서 돈 남아야 먹고 사는 회사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제 같은 이 언더 코팅제를 정말로 쭈쭈쭈쭈쭈쭈쭈쭈 어떻게 잘 해놨죠.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고 이쪽은 우리가 깠지만 이렇게 흡음 커버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바닥소음도 많이 올라오지 않죠. 자, 그리고 이쯤에 전륜 플랫폼이고, 플랫폼을 이렇게 완성했을 때 항상 차대 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제를 넣는데, 제가 충격적인 거를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자동차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거를 머플러가 떨어질까봐 다는 머플러 지지대라고 방송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봐서 머플러를 잡아주는 지지대로 보입니까? 머플러를 잡아주는 지지대들은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여러분, 차 폐차할 때까지 머플러가 다니면서 떨어진 적 있습니까? 차 30년, 20년 써서 다 녹슬어서 부식돼서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부식된 거를 자가 정비를 잘못한 운전자 책임이죠. 차가 주행하다가 머플러가 떨어지는 일은 한 10만 대 중에 한 대 있어요? 없죠. 머플러가 왜 떨어집니까? 뭐하러 이렇게 큰 쇠에다가 이렇게 3개 볼팅을 세게 박아갖고, 이게 뭔데요? 이거 떼고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만약에 그거 설명했던 분 이거 떼고 달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바로 느껴져요. 이걸 하나 댔는데도 뭔가가 부족하니. 근데 요건 좀 약하죠. 요건 약한데 왜 얘에 비해서 약한 걸 이렇게 달아놨냐? 다른 지지대 전치물들을 뭘 달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를 해서 조금 보강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요렇게 함석 위주로 되는 거는 차대 보강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스틸로 되는 건 무조건 차대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압을 조절하는 다른 플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배기관이 굉장히 두껍네요. 배압을 따로 조절하지 않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건 이 차는
터보의 의존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배기의 저항 없이 한꺼번에 쭉 빼는 거고 굵고 플랩이 없기 때문에 터보의 의존도가 약해요. 그리고 굵기 때문에 NA 빌로 가는 디젤의 배기가스가 저항 없이 나가게. 그러면 흡기 쪽에 굵은 여러 구랭이처럼 꽈놓은 긴 흡기관이 없으니까 리스폰스를 중요시하면서 나갈 때 저항이 걸리지 말게끔 한 거죠. 엔진이 경쾌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이 되게 경쾌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강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 양쪽을 잡는데 여기에 꽂혀지는 이 하드 포인트가 서브 프레임에 꽂히죠. 굉장히 강하게 꽂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얘는 굉장히 이 차의 전체 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보통의 전륜차들이 이런 식의 보강을 쓰는 차는 드물어요. 거기다 이 중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틸의 보강대를 넣기 때문에 이 차는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우리 현진이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차가 굉장히 단단하네. 차가 돌덩이 같네. 막 꺾어도 차가 뒤틀림이 없네.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는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도 지금 뜯었어요. 우리 승우가 정비팀장이 다, 요새 우리 이승우 팀장이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절찬리에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노보스 게러지가 오일 교환, 근데 뭐 승우가 그러더라고요. 오일을 갖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공인만 받고 해드리는 거 너무 친절하게 했는데 돌아서서 사장님 돈이 들라모요 그러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오일도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근데 오일을 갖고 오셔도 저희는 절대 불친절하거나 눈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승우야, 눈치 준 적 있냐? 없지? 절대 눈치 준 적 없습니다. 오일 그냥 갖고 오셔도 돼요. 아주 친절합니다. 대신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카타민도 좀 사주시고 칫솔도 좀 사주시고 여러 가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오일 교환 끝나고 세차도 하시고 돈을 쓸 수 있는 쇼핑 공간은 널려 있습니다. 이 차는 이쪽도 지금 뜯었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는 스프링 쪽에 진동 댐퍼를 달았고 이쪽에는 댐퍼 쪽에 진동 댐퍼를 달았어요. 하체에서 생기는 어떤 주파수를, 그러니까 토션빔이 약간 대각선으로 달리듯이 한쪽에선 스프링에서 진동 파동을 상쇄시키고 한쪽에선 댐퍼로. 그러니까 굉장히 설계를 잘한 거죠.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야, 역시 BMW 얘네들은 스포츠성에 목숨을 거는구나 라는 거고, 이 W15 형식으로 움직이는 이 리어 서스펜션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기 있는 건 아마 요소수 탱크일 겁니다. 요소수 탱크가 여기 지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근데 요소수 탱크를 이렇게 크게, 요즘 차들은 좀 이게 만약에 양이 많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디젤로 얻어지는 연비의 이득을 요소수 값으로 또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요즘 차들은 워낙 클린하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저희가 실험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노사장하고 박병일 명장님이 국내 차하고 수입차들 약 한 5-6종씩 17, 18, 19년도까지 생산됐던 디젤 차들을 다 모아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국토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국 브랜드의 어떤 핸디나 어드밴티지를 주진 않았는지, 수입차를 또 차별을 하진 않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진행하니까, 이 차는 사실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 차들 19년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차들은 더 강력하게 배출가스 규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의심이 되는 차들은 17, 18년도 차들이거든요. 그 차를 갖고 실험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BMW 1시리즈 이번에 UKL2 미니 컨트리맨과 미니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든 차. 저는 사실 옛날부터 BMW가 미니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사의 차를 만들 거라 살짝 예측을 했었습니다.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정말 차 잘 만들어졌고, 저는 사실 1시리즈의 그 매력 덩어리였던 작은 해치백이 후륜이다. 당연히 매력이 있죠. 근데 사실 후륜은 일반적인 세단일 때 가장 합리적이면서 그 성능에 빛을 발한다고 보는 거고, 이런 해치백들은 전륜이 사실 유리하죠. 근데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전륜이 갖고 있었던 약점들을 기술과 설계공학으로 이렇게 잘 버무려서, 제가 뭐 백날 설명하면 뭐합니까? 저는 타면서 느꼈고, 여러분들도 가서 이게 1시리즈하고 2시리즈는 각 딜러십에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내셔널 모터스를 가주는 게 저한테도 이득이고, 앞으로 다른 딜러십들도 이걸 보고 야, 노사장한테 차를 주니까 이런 또 거시기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느끼죠. 왜?
제가 신차들을 빨리빨리 리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참에 내셔널 모터스를 팍 밀어주면은 그게 또 소문이 나면서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아 또 노보스 게러지에 많은 차들 또 압니까? 어떤 뭐 이쪽에 수입 판매 회사들 중에 AS망이 별로 좋지 않은 그쪽에 어드바이저 분이 우리 이승우 팀장을 찾아서 자네 우리 차 AS 좀 받아주겠나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도 돈 많이 벌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양질의 컨텐츠는 더 많이 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보스에 투자를 할 게 아니고 노보스가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이 시리즈는 각 매장에 전시차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셔널 모터스에 당장 전화하셔서 시승 예약을 한번 해보시고 노 사장이 말하는 게 맞나 틀리면 사정없이 저를 까주십시오. 더 반성하고 더 공정하고 신랄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프락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